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쉬드래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뭐 근황이 어떻습니까? 뭐 알리고 싶은 근황이라든가 뭐 연구소 근황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3.1절 행사를 네. 아주 연구소에서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성대하게 네. 잘 진행이 됐군요. 그럼요. 3.1절 100주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난 뭐 소감이랄까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사라든가 시민단체,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굳이 100주년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늘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일회성으로 네. 끝날 네네. 것이 그렇죠.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이제 또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조금 크게 하고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조 작가님도 이제 100주년 맞아서 네. 뭐 KBS, CBS, TBS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 나가요. 네? 어쩌다 보니. 그 약간 지금 표정도 거만해졌어요. 바쁜 몸이에요. 아주. 예? 네, 저 바빠졌어요. 연구소의 어떤 간판 스타가 됐군요. 뭐 어떤 방송이나 대회 활동이 있을 때 조 작가가 나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 방송사에서 네. 지난번에 왜 28 독립선언 일본에서 했었던 예. 네, 그 독립선언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는 차원에서 그 28 독립선언서를 앞에 놓고 설명을 해달라 연구소에 연락이 왔는데 네. 아무도 더 이상 고민 없이 네. 바로 조 작가를 투입했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네, 퇴근할 때 전화는 절대로 안 받는 걸로 앞으로. 그렇군요. 네. 또 만세열전의 이 베스트셀러 만세열전의 저자니까 또 더 대외 활동도 많아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세열전이 엄청 잘 나가고 있답니다. 네. 많이 팔려야죠. 2세 들어갔다. 벌써 2세에 들어갔습니까? 네, 2세 들어가겠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네. 그러니까 10세까지 가죠. 10세. 뭔가 욕 같으네요. 아닙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네. 얘기 나누고 그러면 좋죠. 자, 그러기 위해선 또 오늘 방송을 알차게 진행을 해야겠죠. 자, 오늘의 친일파 누구인지 먼저 조 작가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은 김대우라는 사람입니다. 김대우. 네, 김대우라는 인간. 네. 김대우라는 인간이 사실은 조금 낯설거든요. 근데 관료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친일 관료 중에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관료하면서 황국시민서사를 입안한데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3.1운동에 또 참가했었어요. 그래요? 친일하기 전에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배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대우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대우가 또 특징적인 것이 아버지가 만든 친일파라는 아버지가 만든 친일파. 네. 아버지가 아주 그렇게 얘기할 적극적으로. 수 있겠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독립운동한다는데 네. 말렸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이런 꼴 보려고 학교 보내고 돈 대주고 잘 키웠는 줄 알아? 그렇죠. 예전에 이제 8, 90년대에 학생운동하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때도 아들이 3.1운동에 참여해서 만세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재판받고 이러니까 일단은 빼내주었겠죠. 예. 그리고 따끔하게 혼내고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독립운동을 하려는 젊은 아들을 만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죠. 그 아들을 변절시켜서 친일 관료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아버지였다. 그렇게 보이는 예. 정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까? 친일 인명사전까지는 아닌데요. 예.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친일 인명사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네. 굉장한 지방에서 친일을 했던 네.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김대우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가 김대우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 아버지 덕택에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친일인명사전이 주로 이제 아직까지는 중앙 인물들이 이제 중심으로 사전을 만들었고
앞으로 그 지방에서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네.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연계를 해서 예, 친일인명사전 전라남도 편, 예? 친일인명사전 충청북도 편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뭐 혹시 지자체장 있으시면 예산을 좀 따로 빼놓으세요. 네, 연구소가 전화를 할 거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김대우. 자, 일단은 그 김대우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평안 남도 강동군 네. 출신이고요. 여기에서 보통학교 네. 나왔고 그다음에 경성고등보통학교에 갔어요. 아, 서울로 유학을 온 건가요? 네, 서울로 유학을 왔고요. 그다음에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에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3.1운동 참여했을 때 신분이 어땠습니까? 그 3.1운동 당시에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대표를 했어요. 그냥 시위에 단순한 참가한 게 아니고 네, 지도부였네요. 학생 그렇죠. 지도부. 지도부 안에 들어갔죠. 전문학교 지도부니까 학생 지도부에서 그 몇 안 되는 네. 10손가락 안에 꼽는 학생 대표 중에 한 명. 핵심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처음에 붙잡히고 난 다음에 네. 다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학생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그 시위에 참가하도록 만들었고 뭐 이런 걸 다 인정을 했는데 예심부터 격하게 아주 격하게 학생 대표가 아니었다는 거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가 싶어서 다른 분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부인을 할 경우에는 항상 독립운동가의 딜레마인데요. 네. 예, 자기가 한 혐의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부인하면 네. 그 다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독립운동 세력 안에서. 그게 방법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검거가 됐으니까 빨리 나가서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냥 한 방법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네. 하지만 완전히 부인을 하게 되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쟤는 변절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완전히 부인을 하진 않아요. 보통은 완전히 부인을 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그렇기도 하지만 변절의 기미가 이때부터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석방이 돼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변절의 기미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기가 다 부인을 했지만 이 사람 말을 듣고 시위 현장에 갔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도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시위에 참여하게 됐냐 뭐 그랬을 때 그래서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징역 7개월이 나왔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7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나왔군요. 네. 근데 이 집행유예로 나올 때 그럼 이제 아버지가 힘을 많이 써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대우의 아버지가 강동군의 군 참사였어요. 참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 거죠? 이게 참사가 지방 제도가 바뀌기 전의 제도인데요. 1910년대. 네, 1910년대 그 제도인데 군 참사가 지역 유지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고. 영해직 같은 건가요, 그러면? 일제가 이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통치를 위한 이제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 공무원은 아니고. 네, 공무원은 아니고. 일종의 어떤 뭐 자문. 뭐 이런 그런 역할인 건가요? 어찌됐건 아버지가 군 참사니까 결국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평안도의 지역에서 좀 힘께나 쓰는 유지였다. 그렇죠. 이 아버지가 평안남도 강동 군수를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군수가 직접 참사니까 뭐 군수랑 친했겠죠. 뭐. 그 군수가 직접 김대우는 그럴 만한 학생이 아니라고 아주 구구절절 쓴 그 변호 그 글이 남아 있어요. 조금만 읽어보면. 이번 서울에서 발생한 소요를 당하여 이 소요가 3.1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시위를. 네. 본 군의 군참사 김상준의 장남 김대우가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 경성 종로경찰서에 구치되었다고 군참사에게서 보고가 있었는데 군참사가 김대우의 아버지죠. 그렇죠. 위 김대우는 현재 경성공업전문학교 재학 중의 학생으로 나이가 겨우 19년 8개월의 젊은 나이로 향리에서의 본인의 성행 및 학업 성적 등은 별지와 같은데 성행하고 학업 선정은 따로 써갖고 제출했나 봐요. 네, 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은 이 당시는 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썼습니까? 아니 한 문장이 몇 줄입니까 도대체? 네, 접속사를 해갖고 좀 읽기 편하게 써야죠. 그렇죠. 읽는 사람 숨 막혀 죽으라고. 하여튼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은 필경 다른 사람의 교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주해서 김대우가 원래 그런 그런 애가 아닌데 네. 얘 지금 19년밖에 안 산 애인데 누가 이렇게 꼬드겨 갖고 그냥 휩쓸린 그렇죠. 거니까 좀 잘 좀 봐달라라고 강동 군수가 직접 써가지고 그렇군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제출을 했냐면 강동 헌병 분견소장. 그러니까 또 경찰소장까지 그 동원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그 수사 당국에다가 제출을 한 거죠. 좀 선처해 달라. 네, 선처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다.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러게요.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있네. 네. 지방에서 드물게 보는 좋은 가문이다 이런 얘기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지방 소요에 있어서는 김상준은 몸소 향당을 설복하여 민중의 향방을 밝혀 경거망동의 억제에 전력을 경주했다. 이게 그 자재단 얘기거든요. 자재단. 네네네. 자재단. 자재단. 3.1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들인데. 집회 시위를 자제해라. 네네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자재단이라는 게 있군요. 네. 악명 높은 조직이에요. 그 이름이 자재단이라고도 하고 자위단이라고도 하고 자성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평안남도 강동군과 같이 향당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이 자재단 조직을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네요. 그러네요. 민중의 경거망동의 억제. 이게 결국에는 평안도에서 3.1 만세 시위를 이걸 경거망동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억제하는데 전력을 경주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올라가야겠네요.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야 되겠죠? 네,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평안도에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까 그래서 7개월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3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학생 대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다른 학생 대표들은 거의 어떤 처벌을 받았죠? 대부분 2년에서 3년. 실형으로. 네, 실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력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좀 가벼운 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지들은 2, 3년씩 감옥에서 실형을 감옥살이를 할 때 집행유예로 혼자 이렇게 딱 석방이 된 거네요. 네. 아버지 로비가 통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거의 잘 만들어가고 있네요. 친일파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미 나올 때쯤에 이렇게 조금 마음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반성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학교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그렇게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나면 바로 퇴학이거든요. 퇴학 처분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퇴학 처분을 안 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1921년 3월에 전문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군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나오면 퇴학 처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죠. 퇴학 안 당하고 졸업을 했다. 네. 촌지를 줬네요. 촌지라던가 또 뭐 엄청난 향응 제공. 그렇죠.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바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아들을. 어디로요? 일본으로. 그래서 1925년 3월 달에 규슈 제국대학 공학부를 졸업합니다. 공대생의 길을 쭉 가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일본 유학 때 이게 이제 1925년이니까 이때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좀 득세하고 그럴 때잖아요. 일본에서 엄청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김대우가 일본 유학생 시절에 뭐 좀 유학생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뭐 사회주의 계열 모임을 했다든가 뭐 그런 어떤 뭐 기록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경력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이때 아버지에게 감동을 받아서 감화가 돼서 아버지 말대로 공부나 해야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관료로 발탁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26년에 조선총독부 내무국 지방과 속이라는 관직이 있어요. 그 속을 겸하면서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서기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찾아봤더니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요? 보통은 네, 그 고등 문관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료로 진출을 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채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관료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첫 발령지가 네. 조선총독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은 채용이 됐으면 뭐 채용 근거 같은 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그래서 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특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또 올라왔네요, 경성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버지 또 올라와서 유학 이제 복귀하고 네, 네.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아버지 또 평안도에서 올라와갖고 네. 조선 총독부 가가지고 또 네. 이렇게 촌지.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특별 채용된 거 아닐까요?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그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네. 시험 통과 기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처음 관료가 되면서 조선 총독부로 바로 들어왔다는 거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왜냐하면 의미에서 그렇죠? 고등문관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네.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어야만 조선 총독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 지방으로 첫 발령을 그렇겠죠. 받아요. 네, 그런데 중앙의 내무국에 소속이 됐다는 거는 이게 로비가 있었다고 하면 로비가 그냥 로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당히 중앙까지 이르는 네. 로비를 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이미 이때에는 이미 김대우가 굉장히 친일적인 행보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등문관 시험 통과 기록도 없고 첫 근무지가 조선 총독부 소속이라는 거. 네. 네. 여기서 상당히 평안도에서 아버지가 땅을 많이 팔아서 뭔가 자금을 마련해 갖고 올라왔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돈뿐만 아니라 네.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적인 그런 증명도 분명히 여기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관료의 길을 걷는 거죠? 네. 그래서 1928년 평안북도 박천군수가 되고요. 그 2년 후에 바로 또 여기가 특이한데 네. 평안북도 내무부 산업과장 도이사관으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쾌속 승진이에요. 그래요. 네. 보통은 군수를 한 5년, 6년씩 하면서 지역을 한 두세 군데를 거치거든요. 네. 보통의 관료들은. 그런데 군수를 한 번밖에 안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 군수도 2년밖에 안 했네요. 2년밖에 안 하고. 그리고 바로 도로 들어가네 도. 네, 도이사관이 됩니다. 그리고 32년도에 경상남도 도이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산업과장을 하게 되고요. 네. 34년에 또 쾌속 승진을 해서 네. 조선 총독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조선 총독부 항무국 사회과 사무관이 됩니다. 도이사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다시 말하면 중앙으로 다시 중앙 관료가 돼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쾌속 승진. 2년 단위로 탁탁탁.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쾌속 승진은 그만큼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또 그만큼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능력이 다른 말로 충성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쾌속 승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자를 짜내고 지방에서 그 다음에 그 목표량을 달성하고 초과 달성하고 그랬을 거가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럼 뭐 훈장도 많이 받았겠네요, 일제한테. 훈장도 여러 번 받았더라고요. 훈 6등 서보장. 이고 훈 5등 서보장, 훈 4등 서보장까지 받았고요. 훈 6등 당광 우길장까지 받았어요. 우길장이 서보장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급의 훈장이거든요. 이게 일본 그 훈장의 순서를 보면 우길장이 3등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그 훈장인데 이 훈장까지 받은 관료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서보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우길장 받은 조선인 참 드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길장을 받았다. 이건 뭐 제1급 친일파라고 딱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식민지 시절에. 네. 만약에 해방이 더 늦춰졌으면 더 승진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한국인들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국장인데. 국장? 네. 국장 중에서 조선 총독부 국장. 그 국장이면은
장관이죠, 장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얘기하면. 국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관이다. 네, 장관. 어, 이 사람이 경상북도 도지사로 갈 적에 네. 항무국장으로 승진할 거라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대요. 야, 경상북도 도지사 다음에는 항무국장일 거야. 이 사람이 항무국장으로 이번에 갈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네, 그런 소문이 들었다. 1945년에 경북도지사가 됐으니까 네. 뭐 거기서 한 2년 근무해서 경력을 더 쌓으면 그 다음 코스는 항무국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지지 네. 않고 국내 진공 작전으로 해서 네,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 네, 김구 선생이 선두에 서서 네. 총을 막 쏘면서 우리가 독립을 딱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항무국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좀 더 될 늦춰졌으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면 그냥 즉결 처분 당했을 텐데요. 국내 그렇게 들어갔다면. 국내 진공 작전과 더불어. 아, 그랬으면 이 사람뿐이겠어요. 아까 김구 선생님 성격에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뿐만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요. 직결 처분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 김대우 시작할 때 네. 우리 조 작가님이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황국 신민 서사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 네. 네, 이걸 얘기해 줬잖아요. 이 사람이 항무국 사회교육과장을 되게 네. 오랫동안 했는데요. 음. 그 사회교육과장 할 당시에 항무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황국신민서사를 제정을 했어요. 일단 항무국 하면은 뭐 교육부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 그런데 여기서 이때 1937년에 이제 10월달에 황국신민서사를 제정을 하는데 네. 그 제정을 할 때의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네. 바로 이 사회교육과장이던 이 김대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황국 신민 서사가 어떤 건지 우리 네. 시드래곤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1937년 10월이면 일본이 중일 전쟁을 시작을 하잖아요. 예.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하는 단계에서 조선인들에게 전쟁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자면 조선인들도 한국 시민이다, 일본인이다. 라는 그런 관념, 생각을 골고루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정신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시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암송용 맹세? 맹세. 그렇게 서사라는 게 요즘 말로는 맹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황국 신민으로서의 어떤 그 일왕에 대한 어떤 충성 맹세. 그렇죠. 그게 바로 황국 신민 서사다. 네. 그거를 맨 처음에 계획 입안한 사람이 바로 이 김대우다. 그렇죠. 김대우. 나쁜 짓 많이 했네요. 많이 했죠. 예.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쾌속 승진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정신의 어떤 코어 음. 이거를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맹세를 계속 암송하게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뼛속부터 신민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암송해라. 그렇죠. 그리고 예.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참 이거 악질적인 거네요. 이건 정말 악질적인 거죠. 예. 자기가 직접 쓰기도 했습니까? 그러면 만들고 이 문안을 쓴 거는 이각종이라는 친일파고요. 이각종. 네, 이 김대우는 사회교육과장으로서 이제 그 법적인 그런 입안을 하는데 그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고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황국 신민서사. 한국시민소설 성인용하고 아동용이 따로 있는데요. 네, 성인용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국에 보답하련다. 우리 황국 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에 선양하련다. 황도를 선양하련다. 여기서 황도가 무슨 뜻 말이죠? 그 황제의 네. 그런 그 길. 황제의 뭐 이런 거죠. 도. 뭐 이런 거. 그 황도를 선양하겠다. 천황의 뜻을 예. 널리 퍼뜨리겠다 이런 뜻이겠죠. 진짜 황국 신민으로서의 맹세네요. 그렇죠. 예. 이걸 이제 박정희가 따라하는 겁니다. 나중에. 국회에 대한 맹세. 네. 국회에 대한 맹세도 해당하고 네. 그다음에 그 뭐죠? 우리 국민교육원장. 그렇죠.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박정희가 유신 조상의 빛난 어를 안으로 되살려. 안으로. 예?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아직까지도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저 자신이 참 한심스러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 40대 훌쩍 넘었어도 이게 몇 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매 맞으면서 이거 외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 한 줄. 그 나이가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아동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용은 조금 이제 좀 쉬운 말로 그렇죠. 예, 그렇게 풀어서 이제 쓴 거네요. 내용은 똑같고. 그렇네요. 저는 한국신민서사 이 아동용 보니까 갑자기 그 동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유행했던 동요가 떠오르네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아, 애가 아침잠이 많으면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 온 나라의 어린이가 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 예?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다 여기서 근거하는 거네요. 그냥 이거 그렇죠. 따라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개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없고 그냥 전체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군국주의 그런 어떤 코어를 이게 진짜 세뇌시키겠다. 그렇죠. 가장 악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 예. 이거를 계획 위반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김대우는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우를 친일파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제일 앞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국신민서사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공공 집회에서 시작할 때마다 다 같이 암송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한국신민서사가 해방 이후에도 예? 유신 시대까지 그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쭉 계속 대한민국에 이어져 왔다는 거, 일정 정도 계승돼 왔다는 거. 국교에 대한 맹세는 예? 지금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문안이 노무현 정부 때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청산하지 못하고. 예. 그럼 김대우의 이제 친일 관료 재직 당시의 어떤 대표적인 좀 반민족 행위들, 네. 뭐 이런 걸 한번 좀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해보죠. 네. 일단 조선사 편수의 간사가 눈에 딱 띄는데요. 조선사 편수회가 어떤 단체였죠? 그 조선사를 일본인들이 자기들 그 입맛에 맞도록 예. 그 역사를 쓰면서 이른바 식민사관. 식민사관. 그렇죠, 맞아요. 네. 일본이 조선을 통치함에 있어서 동아주의를 이제 내세웠잖아요.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조선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게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라고 하는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인 뭐 이병도와 같은 사람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중앙정보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간사도 하는데 예. 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기부? 지금 국정원, 국정원. 네, 예, 국정원 예. 같이 정보와 선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이 위원회를 만들 적에 그 정보 개통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그런 관련자들이 이쪽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선전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이었는데요. 그런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좀 이제 보면 조금 아래쪽을 보시면 조선중앙정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애국금차회라는 걸 조직하는데 또 일조를 했대요. 이 애국금차회를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애국금차회는 부인 조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귀족, 뭐 고위 관료, 그다음에 군인 이런 사람들의 부인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 그리고 전쟁 협력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황군이 출동할 적에 환송을 한다던가 그 후방 가정에 군인으로 보낸 가정을 위문 격려한다던가 그 가정에서 이제 군대를 보냈다가 죽어갖고 돌아온 가족들에 대해서 조문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일반 조선 부인에 대한 시국 인식을 강화하는 그런 선전 활동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국방 헌금을
내거나 황궁 위문 금품을 헌납하는 그런 운동,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애국금차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차회를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 만들었고, 그걸 만들 적에 간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김대우였다. 워낙 그 다음에 그 친일 행위가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쭉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축장려위원회 간사, 그 다음에 전라남도 농촌진흥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상무이사, 이건데 요건 잠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은 이름에서부터 정말 아주 적극적 친일의 냄새가 팍팍 납니다. 네. 네. 이 기관이 그 국민 정신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이 전쟁이 지금 막 확전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물자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탈해낼 적에 그거를 총동원하는 운동을 펼친다. 네. 자발적으로 뭐냐면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신운동을 예. 주도하던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직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김대우는 굉장히 극악한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친일 행적들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 보시면 진화사변 공적조서라고 하는 조서가 있어요. 중일전쟁 공적조서인데요. 이 공적조서를 내가지고 공적을 인정받으면 아까처럼 서보장이나 이런 훈장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훈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조서가 공적조서인데, 그 공적조서에 공로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공로가 사실은 친일 다른 말로 행적이죠. 하면 친일 행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보면 군대의 계획, 그리고 군의 행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그 참여관으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 제주도 비행장으로 통하는 도로항만공사를 자재와 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준공을 했다. 이런 것이 공로예요. 그다음에 평양의 나남의 그런 군대 공사에 노동자를 알선해 주었다. 이런 공로를 네. 적혀 있고. 그리고 뭐 여론 환기, 국방 사상 보급, 네. 뭐 각종 선전 업무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예. 참. 19살. 아까 19년 8개월이라 그랬잖아요. 3.1 네. 운동에 참여했을 때. 19년 8개월의 어린 나이에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3.1 운동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20여 년 후, 예? 그러니까 20여 년 가까이 흐른 후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에 완전 일본인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일본인. 예? 그냥 일본 사람이네요. 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고 1급 친일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김대우가 이제 아까 경상북도 도지사를 1945년에 됐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8월 15일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해방이 됐습니다. 8월 15일 당일 행적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8월 15일 날 패망을 알고 난 다음에 네. 경상북도 도청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패망 소식을 이제 전해주면서 네. 신사참배를 했답니다. 패망 소식을 들은 후에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네, 네. 아이고, 진짜 일본 사람이네요. 정말 제대로 그냥 안된 일본인이네요, 사람이죠. 일본인. 네. 예. 그다음에 일왕의 패망 방송이 이제 낮에 딱 나왔거든요. 라디오로. 네, 예.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기를 조선의 참된 독립은 매우 어렵다. 오늘 이후 일본과 조선은 손을 맞잡고 동양은 단결해야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했다 그럽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정말. 네. 10월 18일 날 도지사직에서 이 김대우가 물러나게 되는 건데, 그 다음 날 파면된 그 다음 날 다시 도청에 출근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세요. 자기는 파면된 것이 아니고 네. 아직 도지사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소동을 막 벌린 거죠. 그래갖고 아놀드 군정장관을 내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 네. 그 군정장관이 모든 조선인 관리는 현업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계속 나는 도지사를 파면된 게 아니고 도지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막 소동을 벌였다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이네요. 네,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8월 15일 만약에 제가 그 당시 해방을 맞이한 조선 민중으로 살고 있었다면 해방이 됐는데도 저런 악질적인 친일파가 10월 18일까지 도지사인 걸 계속 봐야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그냥 한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면, 예? 도지사 계속 있는 거예요, 김대우가.
그렇죠. 8월에 여름에 해방됐는데 가을까지 한가위 때까지 계속 도지사가 김대우입니다. 저는 미 군정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결국 미 군정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포고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거에 네. 미 군정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확실히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강경한 발언 아니잖아요. 뭐 사실이니까요. 이거.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황당한 짓을 했는데 네, 이 8월부터 10월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사이에 네. 횡령. 횡령을 해요? 네, 어떤 돈을요? 50만 원. 네, 공금을. 공금 횡령했군요. 네, 50만 원의 일단. 공금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경상북도 돈을. 네. 하고 국제회관이라고 하는 무슨 아마 식당 같은 거겠죠. 거기에 주인한테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또 어디로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나 봐요.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미 군정에서 이제 소환 명령, 대구 공수원 검사국에서 소환을 했는데 도망갔어요. 이것도 또 황당한 거죠. 도망가가지고 서울로 도망가가지고 은신을 했고요. 끝까지 안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를 소환한다고 하니까 자기 동생이 그때 당시에 마포 경찰서장이었대요. 예. 이 마포 경찰서장인 그 동생 김호우를 대신 검찰청에 보내가지고 변명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김호우라는 사람도 이때 마포 경찰서장이니까요. 예. 친일 경력이 있어요. 그 전에 평양 성교 경찰서 위생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친일 경찰인 거죠. 예, 동생이. 그래서 이 동생 이용해가지고 좀 뭔가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계속 서울에 도망가서 은신을 하고 있다가 네. 49년 가을에 체포가 됩니다. 은신을 상당히 오래 했네요. 그렇죠. 예. 49년 가을에.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49년까지 버틸 수 있었겠죠. 야, 해방되고 그 경상북도 지사를 유지할 때 50만 원을 횡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기 혼란의 상황이잖아요. 해방 직후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 혼란한 상황에 뭐냐면 돈까지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이 예.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포되는 것도 경찰은 언제나 못 잡아요. 반민특위가 다 잡아. 예. 맞아요. 그죠? 이 사람도 반민특위에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 체포된 못 게.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안 잡았을 가능성이 네. 높죠. 안 잡은 거죠, 뭐. 네. 예. 자, 그래서 몇 년을 또 숨어 살다가 경찰이 아닌 49년 가을 반민특위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네. 네, 재판에 회부가 됩니까? 네,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김대우가 그 반민특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굉장히 거만하게 굴었나 봐요. 이 부분은 반민자 공판의 기자들이 보고는 너무 성질이 난 거죠. 왜냐하면 판사는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오히려 범죄자인 김대우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반민특위가 네. 이렇게 저자세로 그 조사를 하냐 이래가지고 기자단에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피고 김대우는 대단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는데 재판장은 굉장히 이렇게 좀 너그러운 거에 지나쳐서 약간 비굴한 듯한 자세를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랬던 거죠? 이 당시 재판장이?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도 이게 이제 재판장도 여러 명이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이때 당시에 재판장도 여러 명이고 하다 보니 이 분위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기자단에서 항의를 할 정도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재판을 보던 기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서 네. 성명서를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거 발표했죠.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요것도 참 이 반민특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행되어 온 것인가가 또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재판정의 분위기는 차치하고 네. 그러면 처벌을 받았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공민권 3년 정지 이 네.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그걸 구형을 했네요. 네, 구형을 했고 그다음에 결심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고요. 처벌 받지 않았네요, 결국. 그렇죠. 김대우 같은 사람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지사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남아 있는 기록이 많겠습니까? 남아있는 네? 기록도 많고 기록이 없더라도 네. 그 직책만으로도 친일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증거가 없다라고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또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네, 네, 무죄로 석방이 되고 네, 황국신민서사를 입안에서 추진했던 자가 네, 무죄로 나오는. 네. 예. 그리고 조용히 살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도 이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게 1900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1900년. 네, 그래서 1945년 무렵에는 46세밖에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관직이나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에는 제5대 총선에 뭐냐면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출마를 했었는데 다행히 네. 그래도 3등밖에 못 해가지고 낙선을 했다 그럽니다. 아, 그리고 1976년에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76년 살고 그렇죠. 간 거잖아요. 네,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렇죠. 어떤 참회도 하지 않고 그렇죠. 네. 76년에 사망을 했다. 네, 네. 아버지가 만든 친일파 김대우. 네, 처음엔 아버지가 만들었겠지만 네. 그 뒤에 친일의 일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네. 선택이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아버지가 만든 후 자신이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친일파 김대우. 황국신민서사를 네, 입안하고 추진한 김대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친일 관료 김대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냥 맨날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결국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네. 네. 자 정리해 주시죠, 우리 조 작가님이 오늘은. 네. 우리가 항상 친일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씁쓸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진짜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1급 친일을 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그 삶을 그다음에 천수까지 누리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역사에서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엔 또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